이제 그걸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S&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고 중국, Japan 여기는 독일, 영국 여기는 프랑스, 인디아가 인도인가? 인디아가 인도 맞죠?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여기 한국, 러시아, 캐나다. 캐나다가 1.0 그러니까 100pp 올렸죠. 그래서 미국도 100pp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브라질 이런 애들 제일 심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약소 국가예요. 그 미국에서 계속 금리 올리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어 어제 이제 그 설명을 그게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거긴 한데 빚을 100만 원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대 1일 때 빚을 막 졌다가 100만 원어치 졌다가 그게 1대 50이 되는 건가? 50이 되는 거 맞죠? 그 가치가 떨어져서 반이나 뭐 30% 절상됐을 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로 확장이 되죠. 미국 금리 올리면서. 그게 달러 패권국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뭐 패권국이 이제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달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키려고 죽어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CPI가 이번 달 거까지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 다른 데서도 사람들이 다 얘기했고 백악관에서도 안 좋을 거다, 높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원자재하고 오일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다음 달에는 좀 좋게 나올 거야. 그러면 다음 달엔 좋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장 반등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차트가 왜 이렇게 이따구로 돼버렸죠? 이따구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제일 만만한 차트 하나 켜놓고 오늘 뭐 생각보다 그 수치에 비해서 많이 안 내렸죠. 그렇게 많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내려도 난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이 로그로 해나갔고 퍼센테이지 빼고 가격만 해서 보면 어쨌든 가격만 해서 봤을 때 여기 그러니까 3천 많이 내리면 3,500 여기 요점까지 저점으로 만약에 확 내려주면 나는 거기서 살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가 이 조정의 마지막 레그 조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등하면 이제 장이 진짜 돌아서 올라가느냐? 근데 다들 아니라고 하죠. 근데 아니라고는 하는데 왜 아닌지를 이해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면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우리 서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연준 그 자산 현황 같은 거, 그러니까 타이트닝 할 때 줄이는 거는 여기 티스토리에 주소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하면 요리로 가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 살짝 꺾였죠. 이게 타이트닝 된 거예요. 타이트닝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숫자는 정확하게 5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살짝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막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비율이라 상대적인 거니까 그게 줄고 있나 늘고 있나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작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여기처럼 이렇게 이격이 다 줄어버리는 거, 다 딱 붙어버리는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컨버전이죠. 컨버전 한 다음에는 다이버전스를 하더라고요. 컨버전하고 다이버전스를 해. 지금 다이버전스 중이죠. 다이버전스 중인데 이 다이버전스 한 이게 벌어진 것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컨버전 되면 연준의 타이트닝과 금리 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년물이 자꾸 3년물이래. 이게 3달물, 3달물, 6개월물, 1년물이에요. 동그라미 이게 6개월물이에요. 이거 요 사이트가 여기 행전에 여기 가시면 클릭하면 좀 크게 나도 클릭하면 크게 보이지. 클릭하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요게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인데 얘네 이격이 줄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2008년 이후에 상승장 그 불장 이후에는 이 여기에서 인버스 됐었죠. 이때.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별로 안 작아 보이잖아요. 별로 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인버전이 된 거예요. 여기 별로 안 작아 보이죠. 그리고 2008년, 2000년 때는 이렇게 인버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안 만들려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쯤까지 하고 이제 그만 그 위험성 리스크를 줄이려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버전 됐을 때 컨버전 되죠. 얘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이버전스가 벌어지면 이 인버전 됐던 게 풀려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요게 벌어진 게 묶여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렇게 이게 롱 스케일로 본 20년치인가? 83년인가 82년부터요. 82년부터 클릭하면 커지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였다가 다시 벌어질 때 여기는 인벌전 돼서 경기 침체 온다 그런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한 번씩 있었던 일이야.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없었던 일이 아니고 있었던 일인데 있을 때마다 미국은 이제 그걸 해결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해결을 할지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됐었는지 그냥 얘기를 듣거나 그냥 확인하는 정도지만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거 화면도 지금 보이시는 거 맞죠? 소리도 잘 들리는 거 맞죠? 안 들리는 건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연도별로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드 어셋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 사이트 요것도 주소를 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다시 수정? 그럼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가서 요거 지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지금 이렇게 돼서 스티프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 스티프한 게 플래트닝 될 때 컨버전 됐다가 다시 다이버전스 벌어질 때 이게 이렇게 우상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돈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하게는 또 차트에서는 지금 블리시 요 모멘텀 보는 거 블리시 퍼센타이즈 보는 거 이거 나스닥 건데 이 지금 여기가 컬 오버 다운 했죠. 여기서 이렇게 컬 오버 다운 했어요. 컬 오버 다운을 하면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내려갔을 때가 이렇게 바닥 치는 모양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 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다시 도로 올라가 줄 건지 이제 뭐 요렇게 여기서처럼 컬다운 했다가 다시 뛰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게 큰 조정이 나온 후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유동성 풀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올라갈 수도 있는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차트에서 많이 지금 쪼아져 있는데 어디로든 움직일 텐데 볼륨이 어느 쪽으로 실리는지 봐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거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 15분짜리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장전 장우를 틀어놔서 더 헷갈리니까 이걸 일단 이거를 꺼놓은 다음에 볼게요. 이게 쪼고 있죠. 쪼고 있을 때 이제 쪼고 나서 볼륨이 어디로 터지고 올라가느냐 그건데 이 볼륨까지 같이 세팅해 놓은 게 그게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그것도 그 여기 CP님은 모르시겠구나. 여기 그 게시판에 차트 스터딩 어디지? 게시판 어디에 보시면 요거 TD 차트 가지고 계시면 그거 코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주소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메 하얀색이 나와버렸어. 죄송합니다. 일부 그래서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쪼고 있는데 이렇게 쪼이고 있는데 이 쪼이면서 방향이 이렇게 보통 보면 수렴하면은 이리 튀기도 하고 이리 튀기도 하죠. 근데 일이 먼저 튄 거야. 일이 먼저 튀었는데 볼륨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면서 이쪽 위로 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 오른 거에 대해서 컨solidation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오를 때 이렇게 되면서 볼륨이 팡 터지면서 이거 볼륨이 이렇게 터지면서 컨solidation 하면 그러면 이 위쪽으로 먼저 간 건 페이크가 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조이플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차트. 그거 저번에 그 볼륨이랑 이거 차트 세팅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실걸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때 코딩 올려놓 드린 거는 다 다운 하셨잖아요. 그 MACD 볼륨 한 거랑 그거 갖고 계실 거예요, 그때. 거기 가면 토스 여기 차트 세팅 가보세요, 게시판에. 거기 있을걸? 거기 없나? 있을걸?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올려놨어요. 못하는 거는 못 올려놓고. 그랬어요. 까먹었잖아. 뭐 하는지. 무슨 얘기 하는지 잠시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튀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1.0, 그러니까 100pp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 100pp 올렸죠. 그래서 아까 그 컨버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티스토리 올려놓은 요 이야기 중에 제가, 이거, 요 글 중에 있는데, 이거 더 이렇게 최근 걸 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올려놓은 것 중에, 그래서, 이유가 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고 그 올린 후에 6월부터는 0.25bp씩 컷이 들어갈 거다. 지금 나온 데이터로 추산해 놓은 거고요.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제 심심해서 어제 한 거 유 심심해서 얘 하나 올려놓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자리만 여기 맥도날드는 요 위로 가기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얘 PGNI 얘는 여기 어제 종가로 매수하면 타겟은 여기고 여기 되면은 스탑아웃 스탑로스 자리 잡아놓은 거. 그리고 U는 여기가 여기 숏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숏 들어가면 숏이 이득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숏 단타.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쪼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볼륨을 탕 터트리고 해서 차트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고 가느냐, 그 다음에 저항이 어디 있느냐, 그 저항을 뚫을 힘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심심해서 한번 올려놓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직은 어닝 보고 막 이러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크게 심하게 막 힘든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지 하실 분들은 해지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서 그렇게 충격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내려가면 350 가면 매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저점에서 잡은 거는 킵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만약에 올라가서 여기 클레임하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인데 여기를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 위로 요 위로 요 위로 올라서지 않는 한은 여기 가서 마감하나 이번 주에 여기서 마감하나 어쨌든 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조건에서 이게 막 맘대로 뛰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구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막 갑자기 뭐 셋업가 나서 딥이 나온다면 그러면 분할 매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점은 350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들어갈 갈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 뭐 금리를 올린다, 어닝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스토리칼한 거고, 차트상으로는요 이 셋오프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셋오프를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요 소화가 끝나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점을 깨는 게 나올 수도 있고, SPX를 3,500 정도 본다라는 거예요. 빅스를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AR로 설명드렸던 것도 있죠. 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보시면 자꾸 보고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선 이렇게 됐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라든지. 그래서 빅스 지금 여기 팝했다가 쭉 밀렸죠. 여기 못 뚫었어요. 못 뚫고 가고 있는데 빅스 3M이 안 낮아요. 그쵸? 0.9 여기 밑을 찍고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 이 밑으로 빠져서 요 밑으로 오면 뭐 추세 돌아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림 나오는 구간이긴 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캐피츄레이션이 나온 것도 아니야. 참. VBIX는 아직도 100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빅스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런 슈링 이런 거까진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요 캐피슐레이션 비스금, 왜냐면 이미 메이저 셋오프 같은 거는 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이쯤이면 됐어 하는 그걸 뭔가를 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완전 세일이 나와서 확 밑으로 빠져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가격의 조건을 주던지, 아니면 불리시 이너프 해주던지. 이게 지금 불리시 이너프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반등했어도 불리시 이너프 하지 않다. 그거는 이건가? 요거 아닌데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죠. 자, 불리시 이너프 해주려면 피부로 보려면 여기 요거 찍고 올라가야 돼요. 요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불리시 이너프 해줄 수 있고, 이평선에서는 30선 위에 올라서 줘야 돼요.
그리고 17일선하고 31선이 지금은 역배열이잖아요. 그게 정배열로 돌아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추세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반등을 해도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 저점 매수하지 큰 돈들은 저점 매수 안 해요. 장을 정말로 밑에를 받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머니 플로우가 나오려면 장이 진짜 무슨 캐피슐레이션이 나오든지 아니면 불리시한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뱀벽 이렇게 너무 급히 확 찢어버리면 이렇게 높은 수치로 밴드위스 벌려버리면 다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위에 밴드벽이 닫혔고 다시 이 밴드벽 립이 벌어질 수 있는데 밑으로 찍고 벌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위스 거의 다 닫혀오죠. 여기서 쪼다가 밑으로 찍게 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밴드벽이 이렇게 지금 쭉 줄고 있고요. 이렇게 줄고 있을 때 밴드벽 지지받고 위쪽으로 다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찢어서 이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이 밴드를 한 번 더 바닥 확인할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스가 너무 많이 급하게 벌어졌다가 다 무너지면 다시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중간선 테스트하고 바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어요. 중간선 테스트하고 바닥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바닥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밀려서 밑으로 찢을 찬스 여기 요런 그림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갭 있죠. 여기 갭이 있는데 요 갭을 매꾸러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에서 주가가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주봉 주가가 멈춰버리면 이게 하이고 여기가 로울 하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로울 하이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로우를 만들 때 하이어 로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멈춰버리는 거죠. 여기를 찍었다고 볼 때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볼륨을 싣고 올라갔는지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반등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쪼아서 브릭아웃 했는데 볼륨을 실지 않고 올라간 꼴이 되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요 삼각 패턴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고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요 상단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 주면서 요 올라가 줄 때 볼륨이 실리면 좋은데 아니면 이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찍고 내려가면서 볼륨이 터지면서 볼륨이 찍고 내려갔다가 볼륨이 잦아들면서 서서히 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다시 볼륨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조정 끝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 볼 수 있겠구나. 그때 되면 이제 피부를 다시 그어야 하긴 하는데 그때 처음 트라이 하는 건 지금은 여기를 바닥으로 해놨으니까 피부 23 라인 첫 트라이 하는 저항선이고요. 이제 이 라인이 이제 만약에 제가 예측한 것처럼 액티베이 해서 얘를 3000 여기 요쯤까지 내려온다. 3528 3000 이런다. 그냥 대충 이쯤까지 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다음 이 바닥 친 다음에 처음 트라이 해야 되는 저항선은 23.6 피보 라인이겠구나. 이 피보 라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처럼 이렇게 하고 성공해서 올리면 그 다음 4046 근데 요거는 이거 딱 4000에 그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부를 다시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떨어져 갖고 다시 반등하면 그 반등할 때 처음 저항은 23,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 만약에 61.8까지 반등해서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추세가 돌아선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함에 따라서 피보 라인 바꿔가면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포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라 별일이 없이 넘어가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어닝, 뭐 페드, 인트레스트 레이트, maybe 100bp 올릴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